안녕하세요. 마철학가 김현숙의 살맛 나는 서재입니다. 음식 독서 365일 매일 낭독. 인간은 두뇌로 음식을 먹는다. 미각의 지배 일부를 발췌하여 읽겠습니다. 존 앨런 지음, 윤태경 옮김, 미디어 윌에서 2013년에 편했습니다. 서문, 인간, 두뇌로 음식을 먹는 동물. 미국은 언제라도 슈퍼마켓에 가서 다양한 식재료를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런 곳에 사는 내가 이처럼 유난을 떠는 것을 보고 나를 별난 식도락가로 여길 독자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음식에 정성을 쏟고 많은 의미를 느끼는 것은 단지 내가 별난 식도락가이기 때문일까? 음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기억을 불러일으키며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기분을 형성하는 다양한 요인들, 더 정확히 말하면 다양한 역사들을 논의할 것이다. 음식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선 개인의 역사가 있다. 나는 1960년에서 1980년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미국인이다. 어릴 적 보존식품과 포장식품을 일상적으로 먹었고 지금도 그렇다. 나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보존식품과 포장식품만 먹고 살기 쉽다. 물론 이런 식품들은 집에서 재배한 채소처럼 신선하고 온전하지는 않다. 하지만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쳐 신선하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식품의 소비는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현상이다. 그 다음 요인으로는 가족의 역사가 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음식과 정원에 정성을 들였다. 부모님은 가능한 한 신선한 제철 채소를 재배하려고 하셨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시기를 겪으신 부모님은 집에 돈이 궁할 때도 언제나 먹을거리가 충분히 있는 상태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그렇기에 나는 집에서 재배하고 집에 보관한 채소로 만든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가족에 관한 추억이 떠오르고 자부심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진화사가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먹어야 산다. 자연 선택에 따라 동물은 음식을 구하고 소비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행동 메커니즘이 발달했다. 그리고 인지 능력이 더 발달한 동물일수록 음식과 관련된 활동을 즐거운 활동으로 인식한다. 다른 동물들처럼 인간 역시 동기와 쾌락, 보상 등의 기초적 인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동물과 달리 인간의 인지 메커니즘은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달하고 표현된다. 인간의 진화와 진화 심리학을 연구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인간의 행동, 감정, 인지,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트럼본치노 스쿼시를 잘 보관해 몇 달 뒤에 먹을 때 내가 느낄 쾌락은 나의 가족 환경, 문화 환경과 연관이 있다. 즉 음식을 생물학이나 문화와 연결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각종 역사가 결합해서 나온 산물로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생각하는 잡식 동물이다. 이 책의 목적은 인간이라는 종이 어떻게 두뇌를 사용해 음식을 생각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차원이 다르게 정교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 인간의 식탁은 독특하다.
인간 외에도 잡식동물은 있지만 인간의 잡식성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선다. 음식은 단순히 영양적 측면을 넘어서 암묵적, 명시적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 문화적 객체다. 인간의 음식은 재배와 요리 기술의 발달로 훨씬 다양해졌다. 이러한 기술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개발되었고 일부는 훨씬 최근에 개발했다. 인간이 음식을 먹는 방식과 음식을 생각하는 방식은 인간의 독특한 진화사를 반영한다. 인간은 포유류이자 영장류다. 인간의 식단과 음식에 대한 관점 일부는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공유하는 수백만 년의 진화사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500만 년 동안 인간은 다른 동물들과 다른 길을 걸었다. 지능이 발달하면서 의식과 언어가 발달하고 행동의 가소성과 창의성이 증가했으며 문화가 등장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두뇌가 발달한 결과이다. 이로써 음식과 식사에 대한 인간의 인식도 바뀌었다. 이 책에서는 인지적 관점에서 음식과 식사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인류의 조상들이 오랫동안 겪은 생물학적, 진화적 역사와 문화적 환경을 살펴봐야 한다. 이 책을 마지막 장까지 읽은 독자라면 음식을 복잡한 인지 능력의 측면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음식을 얻고 요리하고 먹는 과정이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인지 능력 발달에 기여한 점을 이해할 것이다. 나는 인간이 진화 과정에서 복잡한 음식 이론을 개발했다고 생각한다. 음식 이론이란 각 개인이 음식 환경에 대응하거나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복잡한 인지적 수능을 말한다. 음식 이론은 언어, 성, 사회성처럼 인간의 정신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언어는 시기 행동을 포함한 모든 인간 행동이 나타나는 문화 환경을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음식 이론이 생물의 진화와 문화 발달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것처럼 언어도 생물적, 문화적 현상이다. 언어학자이자 진화심리학자인 스티븐 핑커는 특별한 장애를 겪지 않고 정상적 환경에서 자란 모든 인간이 언어를 배운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언어를 본능이라고 표현했다. 물론 짐승의 새끼가 태어나서 몇 시간 안에 걷는 것처럼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신경망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고 몇 년 후면 어떤 언어라도 능숙하게 말할 수 있다. 언어는 인간 경험의 근본 요소로 인간을 유인원과 구분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인간의 식단 및 음식과 식사에 대한 인식도 이러한 언어에 기반을 둔 문화 환경, 인지 환경에 따라 재구성되었다. 단적으로 말해 인간은 두뇌로 음식을 먹는다. 인간이 음식을 먹는 행동은 단순히 섭취와 소화를 넘어 의사결정과 선택을 수반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다 먹는 것은 아니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삶에서 음식은 칼로리와 영양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인간은 음식을 어떻게 인지할까? 다른 인지 과정과 마찬가지로 음식 인지 과정은 신경회로와 신경망, 그리고 자라난 환경에 따라 형성된다. 즉 인간의 두뇌는 문화를 진화시키는 궁극적 원천이지만
문화도 두뇌의 기능과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말하자면 인간의 행동과 인지는 생리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허기라는 기초적 현상을 보자. 인간이 허기를 느끼고 통제하는 두뇌 메커니즘은 다른 포유류와 같다. 하지만 허기에 대한 감정은 다분히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경험과 정신 상태만이 아니라 식사와 요리 문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본문에서는 식단과 식이 행동의 진화적, 문화적, 인지적 기초를 살펴볼 것이다. 언어와 같이 식이 행동은 인간 경험의 중요한 일부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탐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과연 어떻게 형성되고 표현되는 것일까? 우리는 음식과 식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두뇌 기능을 탐구할 수 있다.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나누어지듯이 식이 행동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두뇌의 여러 부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식단은 개인들의 집단 식이 활동을 통해 출현한 문화 현상이다. 문화는 개인들의 두뇌 활동을 집단적으로 외부로 표현하고 다시 두뇌 활동을 강화한다. 인간의 식이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식단이 생물 현상이자 문화 현상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음식 이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오늘은 인간은 두뇌로 음식을 먹는다. 미각의 집의 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맛 나는 세상 음식 독서 매일 낭독과 함께 몸, 맘, 맛, 멋, 알의 오방에 기쁨 가득 행복한 하루 되시기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